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가연쌤의 임용고시 드립교육학입니다. 오늘은 교육과정 4가지 추가로 알아볼게요. 드디어 교육과정이 마무리돼요. 교육과정은 단골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종류 아니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출이 됐죠? 교육과정의 시사점을 물어봤고요. 또 어떤 교육과정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명칭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교육과정의 명칭과 그에 해당하는 설명, 또 특징이나 장단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 다른 교육과정들 알아봤고요. 오늘은 통합중심,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제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랑 영어 교육과정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통합중심 교육과정이에요. 통합중심 교육과정은요, 교육과정에 구분이 없이 어떤 기준으로 학습 내용을 통합해서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 지식 위주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랑 또 흥미 위주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보완하려고 나온 거고요.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교사와 함께 주제를 계획을 해서 학생이 흥미 있는 활동 위주로 가르치고요. 방법은 프로젝트 학습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통합 교재를 쓰고요. 교사는 이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안내자, 조력자, 이제 촉진자, 상담자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통합중심 교육과정에는 교과 통합의 원칙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중요성, 일관성, 적합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명칭과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일단 중요성은 뭐냐면 각 교과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위주로 조직을 해야 한다. 일관성은 단원이 통합되어도 이제 일관성 있게 전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적합성은 뭐냐면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되고요. 이제 전 인격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한 내용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교과 통합의 유형이 또 3개가 있어요.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통합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다학문적 통합은 뭐냐면 학문 간의 이제 독립성을 유지를 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통일에 대해서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조직을 하려고 할 때 정치, 사회, 지리 이런 교과의 관점에서 조직을 한다. 이런 게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학문적 통합은 간이 이제 사이간이잖아요.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요. 이렇게 오버랩되게. 그래서 공통적인 주제를 추출해서 조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주 현상에 대해서 정치, 사회, 지리 이런 교과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이제 공통적인 개념을 추출을 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페이지 교육학에 나와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탈학문적 통합은 말 그대로 특정 학문을 초월해서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탐구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특정 학문은 아니고 이렇게 좀 애들 좀 재밌게 배울 수 있게 조직하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통합중심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조직 방법 중에 중핵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핵교육과정은 경험중심의 하위로 볼 수도 있고 통합중심의 하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핵교육과정은 이제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의 흥미나 요구 아니면 사회의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중심 그리고 관련 부분을 주변 영역으로 해서 이제 통합한다는 내용이고요. 중액교육과정은 이제 교과 통합의 유형에서 봤을 때 다학문적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간학문적 통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중심 교육과정의 실제 사례로는 이제 스팀 교육과정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내용인데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통합해서 가르치자.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성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스템이라고 읽는 게 맞나? 이제 스템, 여기서 이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네, 요거를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게 유행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을 하나 더 넣어서 스팀을 만들었죠. 네, 스팀 다리미의 스팀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교육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정보화 사회를 맞으면서 지식 습득 위주의 이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인터넷에 다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보다는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다른 건 어려운 게 없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6가지 네,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자기 지식을 창의적으로 하려고 심청이가 의사에게 공물을 바쳤다. 네, 이렇게 외워주세요. 네,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은 일단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수행 능력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몇 년 전 기출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예시를 쓰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욕을 배운다 이걸 썼거든요. 근데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왜 나왔냐면 학교 교육이 이제 내가 이렇게 의도로 했는데 그 의도대로 되지가 않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을 찾다가 발견하게 된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의 총체이고요.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과정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 숨긴 교육과정, 숨어있는 교육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 책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를 의도를 했는데 애들이 실제 배운 거는 B를 배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뭔가를 배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잠재적 교육 과정이 왜 발생을 하냐? 이제 학교의 풍토, 이제 뭐 교사한테 애들이 뭔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표와는 다른 거를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상황,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사점으로는 교사가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정하지 않게 학생들을 대했다. 이런 거 애들이 아주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한 건 A였는데 애들이 B를 배웠거나 이제 뭔가 다르게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세워야 한다. 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목표 평가라는 거는 이제 뒤에 스크리븐의 가치 판단 모형에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아무튼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영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교육이나 교육과정을 너무 이렇게 자꾸 과학적으로, 뭐 공학적으로만 이렇게 분석하고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즈너가 예술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영교육과정이 뭐냐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 네. 아니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 그래서 애들이 배운 게 없다. 배운 게 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생 원인은 뭐냐면 학교의 오래된 관행, 아니면 교사가 너무 무능력해서, 아니면 학생이 무능력해서 못 배웠다. 아니면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은 좀 민감한 주제니까 다루지 말자. 네, 이런 게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영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이제 나타나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요, 소수 집단에 유리한 특정 교과만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평가하기 쉬운 교과 위주로 가르친다. 네,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 시사점은 뭐냐면요, 명백한 목표뿐만 아니라 이제 의도하지 않은 목표도 고려해야 한다. 네, 그리고 모든 목표를 관찰 가능한 행동적 용어로 진술할 수는 없다. 네, 약간 예술적인 과목이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관찰 가능한 목표로 진술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 후의 목표를 이제 다시 바꾸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말고 이제 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아니면 예체능 같은 거, 네,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의 특징인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감시관이 뭐냐면 교사가 학생들의 성취물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도 이렇게 분별을 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거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다룰 때 중복해서 나오니까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네,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제 ABCD 각 사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무엇일까요? A.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배우지 못했다. 네, 0 교육과정.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적용한 것. 이건 공식적인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서 막 깜지를 시켰더니 국어 선생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학생들이 국어 공부 잘하게 되라 라고 한 건데 의도하지 않게 애들이 국어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네,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네, 통합중심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적어봤어요. 이제 프로젝트법, 중액교육과정, 중요성, 일관성, 적합성의 원칙, 그리고 다학문적, 가학문적, 탈학문적 통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통합 프로젝트 하다가 중국이 탈출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중국이랑 일본이랑 적이 되었다. 네, 이 문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이렇게 컬러로 표시를 해봤어요. 뭐냐면 통합 중심, 그 다음에 프로젝트법, 중핵, 탈학문, 간학문, 다학문. 그리고 중은 중요성, 일관성,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랑 영교육과정은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영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배웠어요. 네, 배운 게 없다. 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내내 잠만 자는 애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욕하는 거, 이거 금방 배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집 애기를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집에서는 안 먹여본 간식 같은 거 주워 먹고 엄마 저거 사줘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영교육과정은 제로, 네, 제로 생각해서 배운 게 없다, 못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교과가 지금은 필수로 바뀌었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울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니면 배제돼서 못 배웠다. 배운 게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영교육과정에서 외울 거 아이즈너 학자 이름 그리고 예술적 접근, 교육적 감시관이 필요하다. 이 정도를 가져와 봤고요. 네,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은 영한 아이즈원을 좋아한다. 네, 아이즈원 아시죠? 그 예쁜 애들 있는 그 그룹이요. 근데 아이돌 그룹이니까 뭐 춤, 노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교감은 교육적 감시관, 영은 영교육과정, 아이즈원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네, 아이즈너 이렇게 외워주세요. 네, 오늘 배운 거 통합중심 교육과정, 역량중심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렇게 4가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한번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